이번 강의에서는 두 모델의 관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1대1과 1대 n의 관계, 그리고 n-n의 관계가 있는데요. n-n의 관계는 뒤에서 좋아요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1대1과 그리고 1대-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유저의 테이블과 그리고 포스트의 테이블입니다. 유저 정보에 이메일과 네임이 있고 각각 아이디가 해당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과 업데이트잇이 있을 겁니다. 포스트 쪽은 컨텐트와 그리고 작성한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레이즈에서는 얘의 약속을 유저 그리고 언더스코어 아이디라고 표시를 합니다. 크리에이트과 업데이트잇이 있겠죠. 이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라는 애를 보통 외래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포린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포스트 글이 어느 유저가 쓴 글인지 명시하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라는 유저는 1번 글과 그리고 3번 글과 그리고 4번 글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2번 유저인 베티는 유저 아이디가 2번으로 저장되어 있는 2번 글과 그리고 5번 글을 작성한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저 쪽이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대-n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대1의 관계라고 한다 하면 하나의 유저는 그냥 하나의 포스트만 가질 때 1대1의 관계겠죠. 근데 1대1의 관계가 보통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1대1로 매칭될 거라면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대1 관계는 흔히 쓰이진 않고요. 지금 이것처럼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흔하게 작성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유저를 보통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래키를 가진 쪽을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의 자식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내 아이디를 가진 애들을 찾아서 나의 자식이다 라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보면 유저는 포스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포스트 입장, 자식 입장에서 보면 나는 유저에게 속해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레이즈에서 관계를 명시할 때 실제로 쓰이는 명령어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문장을 그냥 눈으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직접 코드로 옮겨서 우리가 앞강에서 만들었던 사용자와 그리고 포스트 모델을 새로 생성해서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외래키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이 둘의 관계 명시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9에 들어가서 포스트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의 이 마이그레이트 파일 중에 유저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즈 모델 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 파일과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마이그레이트 내용이 비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작성해 줘야 될 건 컨텐트와 그리고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의 인티저 값을 두 개 추가해 주면 포스트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t.텍스트 타입으로 컨텐트를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t.인티저로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작성해 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t.인티저 그리고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def change 바깥에다가 add index post 그리고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 이 문장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상 post라는 테이블에다가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인 이 외래키를 인덱스에 추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인덱스에 추가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덱스라는 건 보통 색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양이 많게 되면 어떤 이제 차례에 표시될 애들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색인에 추가를 해서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내 아이디를 가진 애를 포스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올 때 인덱스에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등록해 놓는 순간 굉장히 빨리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처음 배우실 때 많이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빼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하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점점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오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add 인덱스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 검색 속도가 훨씬 향상이 되는데요. 레이즈에서는 이렇게 두 번 코드를 작성할 걸 그냥 한 번에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티저 대신에 belongs to 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 대신 그냥 유저라고만 쓰면 알아서 인티저 타입의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포스트 테이블에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를 색인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t.belongs to 유저라는 키워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migrate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포스트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rakedb migrate를 입력해 주시면 포스트 모델의 포스트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모델 앱의 모델 폴더에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포스트 모델과 유저 모델이 있습니다. 유저 모델은 디바이스에서 생성을 해준 거라 이미 몇몇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셨던 유저 has many post와 post belongs to user라는 이 키워드를 쓰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레이즈 콘솔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즈 콘솔 밑에 들어가서 user.all 하면 아마 회원가입했던 유저들이 뜰 겁니다. 그러면 유저는 유저 모델의 라스트, 가장 최근에 가입했던 이메일 계정 cyc-sn.kr이 뜨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올 해보면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포스트 크리에이트 컨텐트는 헬로 월드, 그 다음에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는 저는 지금 마지막 부분 유저 아이디가 2번이니까 2로 쓰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1번이 있으면 2를 쓰시면 됩니다. 2를 써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포스트 올 하게 되면 첫 번째 글이 헬로 월드고, 그리고 작성한 유저가 2번이다. 처음에 보셨던 이 테이블에 나온 것처럼 지정이 됐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기록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유저에서 find 2 하면은 두 번째 유저가 불려오죠. 그리고 포스트도 find에서 첫 번째 글을 바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검색했던 유저라는 2번의 유저가 작성한 포스트만 모아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post find by user underscore id가 2번인 글들만 뽑으면은 유저가 작성한 모든 글이 뽑혀 나오게 됩니다. 찾아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글이 뽑혀 나오는 거고, 만약에 post create content hi 그리고 user underscore id를 또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검색을 하게 되면 마치 1대1 관계처럼 가장 처음에 잡히는 애만 뽑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검색 방법인 포스트 위얼문을 써서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가 2번인 걸 찾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 아이디 1과 2번 두 개의 글이 모두 뽑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포스트에서 유저 아이디가 2번인 글을 모두 찾았는데, 지금 유저 아이디 2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포스트 where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 이 값을 어떤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인지 잘 모르는데, 만약에 마지막 회원가입한 사용자의 글을 모두 뽑아보고 싶다면 user.last 하면 마지막 사용자의 유저가 뽑히겠죠. 걔의 아이디 값을 이렇게 전달해주면 마지막 사용자의 모든 글들이 뽑혀 나올 겁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보시면 뭔가 듣기만 해도 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저라는 객체 하나, 2번 유저가 뽑혀 나왔는데 유저의 포스트를 보고 싶다. 그럼 포스트 명령을 한 번만 입력하면 얘가 쓴 글을 한 번에 쫙 뽑아보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정의된 게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user.post에서 한 번에 뽑아올 수 있는 이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명령어를 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저의 모델에 가서 가장 마지막 줄에 아까 키노트에서 보셨던 user has many post라는 이 키워드를 하나 써주겠습니다. 유저는 이미 유저 모델이니까 의미상 있고요. 그냥 has underscore many 그 다음에 post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user has many post 이렇게 has many post 하나만 적어주게 되면 post라는 메소드가 활성화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복수로 써줘야 됩니다. post가 단수고 테이블명이었던 post 그 복수죠. 그 복수로 써줘야 됩니다. 이 영어 문법하고 같습니다. user has many post.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콘솔을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콘솔 들어오셔야 모델에 변경된 내용이 로딩이 되고요. 여기 상태에서 유저는 유저의 last를 뽑아오고요. 이제 다시 유저라는 그 객체에서 post라는 명령어를 치면 아까는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저가 가진 두 개의 글을 뽑아오게 됩니다. 아까 길게 썼던 뭐 post.where문 그리고 user underscore id에 뭐 유저의 last에서 id를 입력하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던 걸 간단히 그냥 두 번째 유저에 대해서 post만 하면 됩니다. 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글을 뽑아오고 싶다면 current user.post 그런 걸로 충분히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자기가 쓴 글을 자식들을 한 번에 호출하는 메소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은 하나의 글의 입장에서 유저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 예를 들어 포스트에 first를 뽑게 되면 첫 번째 글이 나올 텐데요.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가 2번인 건 알겠는데 이 2번의 뭐 이메일과 네임이 뭔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포스트는 포스트 first라고 해서 첫 번째 글을 이 소문자 포스트라는 변수에 담아뒀습니다. 포스트에 유저 하면은 이 글을 쓴 글쓴이의 객체가 리턴되면 좋을 텐데 보시다시피 에러가 나죠. 그래서 이걸 작성해주는 메소드는 포스트 모델에 가서 이제 한번 했으니 금방 아시겠죠? 포스트는 유저에 속해 있다. belongs to user. users가 아니라 그냥 유저라는 단수입니다. 이 키워드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belongs to 그리고 user. 이 유저를 심볼 형태로 꼭 써주셔야 되고요. belongs to 띄고 그리고 심볼 user. 아까랑 문법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포스트는 유저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걸 만드는 순간 다시 한번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레즈 콘솔에 들어와서 포스트는 포스트에서 첫 번째 글을 뽑아서 넣고요. 그럼 포스트.유저를 치게 되면 2번 유저의 정보가 바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이었던 포스트의 사용자의 네임이 알고 싶다 하면 바로 찰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포스트의 유저의 아이디를 알고 싶다 하면 2번 포스트의 유저의 이메일을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심플하죠. 다시 한번 유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의 last를 뽑아서 user.post 하면 유저가 쓴 글들이 나오죠. 거기에 user.post 사이즈를 하게 되면 유저가 쓴 글이 두 개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이즈와 비슷한 걸로 count도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란 건 결국 배열의 형태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배열에 쓸 수 있는 뭐 사이즈나 count 같은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히 사이즈 할 땐 그냥 2라고 바로 응답이 왔는데 count 하니까 SQL문이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하는 값은 같은데 동작 원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했을 땐 그냥 2 그리고 count 했을 땐 쿼리문이 날아갑니다. 이 뜻은 사이즈 메소드는 이 post라는 어레이의 배열에 이미 정의되어 있던 기본 메소드고요. 그래서 배열의 인자 요소들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준 거고 그리고 post.count 한 것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린 겁니다. 유저 언더스코어 아이디가 2번인 애들의
카운트가 얼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포스트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